네, 여러분 히스토리 아이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시리즈로 찾아와 봤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에 도움을 드리는 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역사 공부 많이 좋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어려워하시잖아요. 역사가 어려운 데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접근 방식의 막막함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터득했던 역사 공부하는 방법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열심히 했었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는 역사 교육을 전공했고, 졸업할 때 즈음에는 역사 교사가 되려고 교원 임용 시험이라는 시험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역사에 도를 터득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의 팁들, 조금은 효율적으로 특별히 시험 공부를 위한 역사 공부의 팁들이 조금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첫 번째 팁은 역사는 시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역사는 시간 순서에 따른 학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느냐가 역사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땐 그것에 맞춰야 돼요. 자꾸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한 곳에 머물러서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차근차근 시간을 거쳐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역사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팁은 연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연표야말로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좋은 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화기 역사 엄청 어렵죠. 그리고 사건 순서 외우기도 힘들어요. 자,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 조약,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 이모군란, 1880년에 갑신장변.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연도 외우기도 어렵고 순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막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뭐 자습서를 보고 외운다거나 교과서를 보고 외운다거나 하면 더 어려워져요. 주요 사건들만 순서대로 쫙 정리해 놓은 연표 하나면은 훨씬 더 그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드리는 중요한 팁은요, 그 연표를 좋은 문제집이나 자습서 이런 거 사시면은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 외워져요. 개인적으로는 줄글로 된 책을 이렇게 잘 정리된, 이렇게 자습서처럼 잘 정리된 것도 있지만 줄글로 된 책을 하나 사셔서 천천히 읽어 보신 다음에 본인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들을 콕콕콕 적은 다음에 그것을 순서에 맞게 연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무슨 노가다인가, 이 무슨 비효율적인 공부인가 싶으시겠지만,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내용 익혀지시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역사는 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중요한 사건을 생각한 다음에 직접 연표를 만들어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어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는 연표들 제가 공부하면서 다 직접 만들어 봤던 것들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서양사에 좀 깊이 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표는 사실 뭐 좋은 문제집을 사도 구하기 어려웠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봤던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연도를 적어가면서 외웠던 것도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의 경우는 해방 3년 후 미군정과 미군정 역사와 또 이런 좌우 합작 역사를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 각각의 주체나 주제에 따라서 색을 달리해서 또 연표를 달리도 해봤어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봤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연표를 만들어 가는 연습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더해서 여기에 정말 금상첨화, 역사의 시간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활용 점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순서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순서를 외움과 동시에 그 순서,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인과관계 없이
순서만 외우면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정말 단순 암기에 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냥 이모군란 82, 갑신정변 84 이렇게 외우면은 어려워집니다. 그 사이 빈칸을 외울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 빈칸을 어떻게 외우느냐? 1880 가령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1880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뒤 그것의 진압에 청군이 개입을 했다.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에 개입한 이후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은 더더욱 심해졌고 이것에 불만을 가진 급진파 사대부들은 더더욱 조선의 독립을 꿈꾸게 되었고 일본과 결탁하여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설명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만 시간성에 따른 역사 이해가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역사책들이 아무 연관성 없이 순서대로 사건을 넣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함의를 가진 채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역사가 구체적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역사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외우기 너무너무 급급해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은 구체적인 지명을 물어보고 구체적인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들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명을 외우고 장소를 기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여기 가장 좋은 툴이 있죠. 가장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 지도입니다. 잘 만들어진 역사 교재들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한 역사 지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글로 된 것만 익히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결국 단순 암기의 폐해인데요. 이해를 중점적으로 한다라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이해를 배제하고 최대한 배제하고 암기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교재 옆에 날개 쪽에 붙어 있는 지도들을 항상 잘 활용하려고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또 제가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사실 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연표처럼 직접 만들라고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저도 잘 그렇진 않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린 지도를 좀 올려봤는데요. 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통해서 여러 지명들을 익혀놓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도 없이 지명들만 나열된 것을 자꾸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안 외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구체적인 지도 위에 어떤 지명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병인양요, 신묘양요 얘기를 했을 때도 딱 보이시죠? 정족산성, 문수산성, 초지진, 덕진진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 있었고 이러한 진지들을 따라가면서 프랑스군이나 미군의 진로를 이해를 해 두시면요. 지도를 통해서 한 번만 이해를 해 놓으셔도 나중에 기억이 훨씬 잘 남게 되고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명 많이 나오는 파트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함께 그 지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명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시험에서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모음이 바로 역사라는 것. 그래서 항상 이 글로 된 것들만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들을 지도를 통해서 숙제해가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팁은요. 목차와 친해져라 입니다. 여러분 목차가 뭔지 아시죠? 책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목차에 따라서 책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건 비단 역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인문학,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목차와 친해져야 하느냐? 우리 역사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는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역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500년 전 어느 고을의 개똥이가 똥 싼 것까지 역사가 됩니까? 아니죠. 실제로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도 우린 몰라요. 기록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게 역사가 되느냐면은 나름 중요한 일들이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
역사가들이 나름 중요하게 생각한 일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의 정의를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정제된 역사의 내용들이 나와도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시중의 교양서적에 모두 담기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나름의 이제 역사가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에서는 이만큼의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선정을 해서 서술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갖고 있는 교재나 역사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기준으로 그 중요한 내용을 속속속 뽑겠냐고요. 나름의 그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의미 있는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내용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와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수많은 사건들, 개념들, 내용들이 더욱더 이해가 되겠죠. 왜냐면 그거에 맞춘 것들 위주로 서술이 될 테니까. 자, 한번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여러 왕들 나오고 그 업적 외우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학교 교과서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목차를 보실까요? 이 목차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이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은 한국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내용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삼국의 역사를 거의 서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왕들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왕들만 주로 나올 거고요. 별로 이제 거기에 영향이 없는 왕들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왕들의 업적 또한 수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던 업적들 위주로 다뤄지는 거죠. 이 기준만 이해한다면은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근대사로 나와서요. 근대사 개항기의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다. 이 주제가 주요 역사 교과서들의 대주제 혹은 소주제 제목들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의 과정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그 실패의 내용이에요. 즉, 그 개항기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서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 사건이 국민국가 형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서 내용을 익히실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은요. 입체적으로 공부하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공부하실 때 어떤 시험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요. 물론 교양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분들에게 포함됩니다.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역사를 공부하실 때는 주로 교재 하나를 정하시고 좋은 강사 선생님 한 분을 정하셔서 그거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물론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긴 한데요. 사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만 파고 들어가지 말고, 왜냐면 그 강사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시든 좋은 분이시겠지만 그분만의 그 틀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떤 한 역사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온 틀을 그대로 전수받으려고 이제 하시려는 측면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영상들, 뭐 굳이 다른 강사 선생님들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주제를 놓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좋은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주제와 또 같은 주제의 다른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만 또 봐주시면, 즉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또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훨씬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 조약 이런 거 하나 놓고 내가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강사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자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짜리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그럼 난 이 두 가지를 모두 흡수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나름 만들어봤던 역사 공부 팁에 관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 언제든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실 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